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탄동진자와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냐면, 우리는 충돌 현상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은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비탄성 충돌 중에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탄동진자라고 하는 요 실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여기는 요 실험 장치예요.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에 넓은 의미에서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 목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실험 장비를 확인하고 직접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될 충돌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는 실험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험 목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탄동진자라고 하는 이 실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 실험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탄환의 속도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할 건데, 이 탄환의 속도를 측정하려면 두 가지 여기에 보존 법칙이 쓰여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쓰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동진자 실험 장치로 여기 탄환의 속도를 측정을 할 건데, 이 두 가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탄환의 속도도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해보는 게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학습 목표면서 실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전반적인 상황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여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실험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탄환의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나서 먼저 기초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초 개념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충돌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충돌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사고 실험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충돌 머릿속으로 떠올려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의를 정하는 게 그것도 스스로 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충돌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충돌을 두 가지로 한번 구별을 해보죠. 어떻게 구별을 해보는 거냐면, 하나는 여러분들이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탄성 충돌 모델을 머릿속으로 한번 정해보세요.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상상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탄성 충돌 모델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 보면은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준비된 게 쇠구슬이에요. 그래서 쇠구슬 충돌 같은 게 탄성 충돌이에요. 한번 충돌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충돌하는 게 이게 탄성 충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탄성 충돌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당구공 충돌이나,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볼링장에서 이루어지는 볼링핀과 볼링공 충돌도 탄성 충돌의 하나의 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쇠구슬 충돌, 또는 당구공 충돌, 또는 볼링핀과 볼링공의 충돌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직관적으로 여기가 어떤 충돌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비탄성 충돌의 예를 들을 건데, 이 비탄성 충돌은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을 조금 아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가장 좋은 모델 줄, 다시 말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만 자동차 충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용 자동차가 두 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두 대가 와서 빵 하고 충돌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비탄성 충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를 구별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걸 구별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탄성 충돌하고 비탄성 충돌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실험했던 이 모델의 차이점,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냐면,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 모양 자체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입자 1, 입자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두 물체의 충돌 과정에서 모양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상상을 했듯이 이쪽에 있는
실험용 자동차 충돌 모델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충돌한 후에 외형 자체가 변형이 돼요. 이런 식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탄성 충돌 그리고 또 하나 비탄성 충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죠. 근데 이 비탄성 충돌에는 하나 또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사고 실험을 하면 되는 거냐면 똑같이 실험용 자동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번에는 한쪽은 소형 자동차예요. 그리고 한쪽은 대형 자동차예요. 두 개가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간단하게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보면 돼요. 이쪽에 실험용 소형 자동차가 있어요. 이쪽에 실험용 대형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와서 빵 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자동차가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틀림없이 얘를 확 하고 밀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운동 현상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충돌한 후에 두 물체가 합쳐져서 움직여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충돌한 후에 두 물체가 합쳐져서 결합돼서 움직이는 이런 충돌을 우리가 여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탄성 충돌에서도 충돌 후에 두 물체가 합쳐져서 움직이는 이러한 경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 개념을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실험 목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실험 목표는 충돌 후에 두 물체가 합쳐져서 움직이는 완전 비탄성 충돌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탄원의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보존되는 물리량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탄성 충돌에서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떤 거냐면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탄성 충돌에서는 운동량,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비탄성 충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데 또 다른 물리량 개념인 여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고 위치 에너지로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아마 금방 이해가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은 이제 탄성 충돌 모델은 여기는 당구공 충돌 아니면 쇠구설 충돌 이런 모델들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에 비탄성 충돌, 실험용 자동차 충돌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외형이 변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쪽에서는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고 이렇게 위치 에너지로 변하게 돼 있어요. 위치 에너지로 변한다라고 하는 여기 특징을 하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탄성 충돌에서는 소형 자동차와 실험용 대형 자동차가 이렇게 부딪혔던 충돌했던 경우를 상상을 해보면은 틀림없이 두 물체가 합쳐져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두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까요? 이쪽에서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걸 하는 용어를 쓰지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봐요. 여기에는 뭐 당구공이나 볼링핀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쇠구슬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탄성 충돌 예를 다시 한번 듣게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질문 왜 그럴까요? 이쪽 탄성 충돌에는 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들어야 돼요. 보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쇠구슬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뭐가 들려요? 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소리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거나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 충돌하게 되면 열이 나요. 여러분들이 손바닥 두 개를 부딪혀 보면은 틀림없이 손바닥 두 개가 열을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내부 에너지로 전환이 됐거나 마찰에 의해서 이런 소리로 전환이 됐거나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만 이렇게 보고 우리의 지금 여기에 실험과 이론을 전개를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초 개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서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좀 전에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앞쪽에 여기서 보면은 운동량 자체가 탄성 충돌이거나 비탄성 충돌이나 둘 다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죠. 먼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단일 입자로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F equal ma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이 법칙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a라고 하는 가속도가 실제는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m이라고 하는 질량은 지금 변하지 않는 질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당구공이나 쇠구슬 같은 것들은 여기에 질량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MV라고 하는 거를 가로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한 거냐면 이 MV라고 하는 값을 운동량 P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운동량의 정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속도는 미터/초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차원도 우리가 질량은 M으로 쓰면 되고 길이는 L로 쓰면 되는 거고,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타임에서 따와서 T자로 이렇게 쓰면 단위와 차원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쪽에는 지금 플라스틱 공이 있어요. 이쪽에는 쇠구슬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물체를 놓으면은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틀림없이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같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같이 같은 속도를 가지고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량이 달라지면 현상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플라스틱 공이 한 10m 정도에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 공이라고 하는 얘는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탁구공이 위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쇠구슬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때는 피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속도로 물체가 움직이게 되더라도 여기에 질량값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질량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탁구공이나 여기에는 플라스틱 공은 우리한테 크게 충격량을 못 줘요. 그런데 여기 쇠구슬이나 또는 바위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같은 속도로 떨어지더라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충격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왜 운동량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실제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효과를 발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운동량을 고려를 해놓는 게 우리의 운동량을 고려를 해놓는 게 우리가 물리라고 하는 걸 기술을 할 때, 자연현상을 기술을 할 때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운동량을 고려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았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운동량 P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뉴턴의 제2법칙, 여기에 있는 F equal ma라고 하는 이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제2법칙은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실제는 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인 거예요. 시간에 대한 운동량 변화율이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을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이렇게 오면은 이제 여기에 선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선이라고 붙은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나중에 지금 우리는 병진 운동을 다루고 있지만, 그런데 또 하나 운동에서는 회전 운동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각운동량도 보존이 돼요. 그래서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이 둘 다 보존이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잠깐 선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병진 운동을 할 때 운동량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 운동을 할 때 운동량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우리의 지금 목적에 맞게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이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과 끝에서, 그러니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서로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등호를 중심으로 충돌 전, 등호를 중심으로 충돌 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면 물체를 두 개를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두 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한 물체를 M1 그리고 하나를 M2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물론 지금 여기는 테니스 공이기 때문에 빵하고 충돌하면 실제는 여기가 모양이 약간 찌그러져요. 대신 이 테니스 공을 만약에 큰 쇠구슬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빵 충돌했을 때 질량이 다르더라도 빵 충돌했을 때 서로 운동량 자체는 보존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은 쇠구슬, 이쪽은 이렇게 더 큰 쇠구슬,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충돌 후에 여기는 아까 말했던
이쪽 조그만 쇠구슬, 이쪽은 큰 쇠구슬, 이렇게 두 개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 자체가 보존된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과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론적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실험 장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발사된 탄환의 속도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실제 여기에 이론적인 체계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는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자, 그러면 여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는 탄동진자를 이용한 탄환의 초기 속도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타임머신을 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타임머신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타임머신을 타고 17세기 정도로 돌아가요. 17세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타임머신을 통해서 17세기로 가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17세기의 현상을 그런 모습들을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 그러면 17세기로 갔죠. 자, 그러면 그 시대는 마차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촛불을 켜놓고 살던 시대예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장비나 측정장비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장 빠른 물체, 다시 말해서 탄환의 속도를 한번 측정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쇠구슬을 하나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쇠구슬 같은 여기를 총알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 총알이에요, 총알.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탄환이라고 예를 들게요. 자, 그러면 이 탄환이 쐐하고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물론 이거를 카메라로 찍던가 아니면 스피드건으로 찍던가 아니면 좀 더 정교한 실험을 하려면 레이저로 이렇게 추적을 하거나 등등등 하는 방법으로 여기 탄환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런 장비가 없으면 측정을 못했을까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 방법 자체가 뭐냐면 탄동진자라고 하는 바로 이런 실험 장치예요. 그러니까 실험 구조가 정말로 간단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천정에다가 여기에 진자, 나무로 만든 진자를 이렇게 걸어요. 진자를 걸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총을 빵 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총알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물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냈을 거예요. 그럼 총알이 쐐하고 날아올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총알은 쐐하고 날아와서 여기에 있는 나무에 박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틀림없이 이 진자는 밀려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진자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렇게 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총알이 날라와서 빵 하고 부딪히면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두 개는. 그렇죠? 바로 이런 식 개념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총알은 틀림없이 초기 속도를 가지고 날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 개념일 거예요. 그리고 뒤는 진자를 두 물체가 합쳐지면서 진자를 밀어 올렸어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이쪽은 위치 에너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쪽 운동 에너지 텀에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기 때문에 초기 속도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자가 올라간 높이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초기 속도라고 하는 걸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론적 배경을 잘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총알의 속도를 한번 유도를 해보죠. 여기 총알의 속도를 유도를 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보존 법칙을 써야 돼요. 하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중에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변했다라고 하는 조금 아까 설명한 이 개념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두 물체가 빵하고 충돌했을 때 그때 여기에 있는 속도 두 물체가 이렇게 여기에 진자가 있고 총알이 날라와서 빵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탁 날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바로 속도를 한번 유도를 해보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초기 속도를 이쪽에 있는 V라고 쓴 이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저는 기호를 두 가지로 구별할게요.
총알의 속도는 여기에 소문자를 쓰고 V1 해서 여기에 초기 속도라고 해서 I를 붙일게요. 그리고 이렇게 두 물체가 빵하고 충돌해서 팍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탁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 속도는 대문자 V로 쓸게요. 그럼 이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좀 전에 배웠던 운동량 보전 법칙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운동량 보전 법칙은 어떤 형태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초기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은 초기 운동량이에요. 그리고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은 나중 운동량이 돼요. 근데 실제는 여기에 보면은 플러스 M2에 V2에 초기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진자값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운동량 값이. 근데 여기는 지금 쓰지를 않았어요. 왜 쓰지를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진자는 처음에 정지돼 있어요. 초기 속도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0이기 때문에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총알은 어떻게 돼요? 총알은 여기에서 날라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가 이 M1이라고 하는 게 총알의 질량이에요. 그리고 여기 M1에 I라고 써있는 이게 총알의 초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여기에 있는 이 속도예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은 어떻게 된 거냐면 두 물체가 충돌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빵하고 와서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두 물체는 합쳐져서 움직였을 거예요. 합쳐져서 움직일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질량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합쳐져서 움직이기 시작한 그때 속도를 대문자로 쓰고 거기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아요. 총알의 속도와 그리고 질량의 비율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뒤에 어떻게 여기를 논리 전개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텀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운동 에너지를 먼저 유도해 놓는 게 편해요. 그러면 두 물체가 합쳐져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어떤 꼴이냐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실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 mv의 제곱일 텐데 그런데 여기에 질량 자체가 두 물체가 충돌을 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물체의 질량을 더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속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이 속도가 되기 때문에 그쵸? 두 물체가 총알이 와서 박혀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그 속도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위에서 구한 값을 이렇게 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값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운동 에너지가 그 뒤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진자를 밀어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위치 에너지 텀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만큼은 여기에서 구한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쪽은 위치 에너지예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도 지금 어떻게 돼요? 두 물체가 같이 총알이 와서 박혀서 그리고 진자 운동을 해서 높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두 물체의 질량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GH 그러니까 MGH에다가 M은 두 물체가 합쳐졌기 때문에 M1 플러스 M2를 써준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총알의 초기 속도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제곱 없어져서 여기는 질량의 비율로 이렇게 나올 테고, 그쵸? 여기는 그리고 뒤쪽은 루트 EGH 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총알의 초기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올라간 높이 H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식을 먼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자 모델을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총알을 빵 하고 발사를 하면은 여기에 진자가 있어요. 이 진자는 위쪽을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똑딱똑딱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서 총알이 날라와서 여기 이렇게 딱 박혔어요. 총알이. 자, 그러면 이렇게 박히게 되면 진자가 올라갈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단지 여기에는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쪽에는 무게초를 지금 안 놓은 순수한 이렇게 진자한 거고 그리고 이쪽은 여기를 무게초를 조종하면서 실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초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추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총알이 와서 빵 하고 박히게 되면 진자가 올라갈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도대체 얼마나 위쪽으로 올라갔나라고 하는 그 높이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진자하고 이게 총알이 바뀌었을 때 그때 무게중심을 측정을 하면은 무게중심을 어떻게 측정하면 되는 거냐면 손으로 이렇게 가리켜 보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는 앉을 거잖아요. 밑으로 떨어질 테고 이쪽도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어디께를 이렇게 맞춰보면은 여기에 거의 이렇게 무게중심을 알 수 있어요.
무게중심 여기 어디쯤 되네요. 그러면 그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점이 요점이라고 한다면 총알이 와서 밖에서 올라갔을 때는 여기에는 요 하얀 색깔 점일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원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지금 보면은 무게중심 입장에서 보면은 다 반지름 자체가 같아요. 그렇죠? 거까지 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이렇게 대문자 R로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옆에서 정사형으로 빛을 비춰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R 벡터에 대한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에서 R 코사인 세타만큼 길이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길이, 이만큼 길이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R이 될 테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를 비췄을 때 그때 길이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 그러면 실제 올라간 높이 H라고 하는 거는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R이 공통으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R로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은 우리는 R의 가로에 1 코사인 세타가 높이가 될 거예요.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진자의 질량, 그리고 또 하나 탄원의 질량,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각도만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쵸? 각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탄원의 초기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R도 측정을 해야 되네요. 이 대문자 R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예요. 이 값들을 측정을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총알의 초기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이제 잘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하죠.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총알의 속도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또 하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충돌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주의 깊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실험을 해보죠. 실험하러 갈게요.